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강의하고 있는 윤동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제 7장 환경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해년 시험을 나오는 문제의 비율이 적긴 합니다. 그래도 꼭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의 운동, 그리고 고지대 환경에서 운동,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 이 두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과 운동, 체온 조절의 기전입니다. 열 생성과 열 손실이고요. 17년도와 2021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열 생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위적이고 두 번째는 불수위적이죠. 자, 수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이 되고, 열이 발생된다는 증거로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되죠. 심부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불수위적인 것이 있어요. 불수위적인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생산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추운 날 몸을 오돌오돌 떠는 이런 것들이 바로 수위적으로 또는 불수위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수위적인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것들, 불수위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근육을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열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이것들을 이렇게 가로해 놓고 열 손실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내기 너무 쉽겠죠. 그렇죠? 복사부터 볼까요? 서로 다른 물체의 표면으로 물리적 접촉 없이 열을 전달하는 것. 전도는요, 분자 접촉을 통해서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열이 이동시키는 것들. 대류는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열을 증발은요, 말 그대로 운동 중에 열 발산을 위해서 땀을 증발로 열을 제거시키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온에서의 운동 생리학의 적응. 고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5년, 17년, 18년, 2020년도 기출 문제고요. 고온에서의 운동, 그렇죠? 고온에서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생리적 반응을 보시면요, 근육과 피부의 혈류 요구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온이니까요. 따라서 지구력이 저하가 돼요. 왜냐하면 자, 정맥 환류량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일회박출량이 감소가 되죠. 그렇죠? 이것들의 보상작용으로 심박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혈액이 스트록 볼륨이 짜주는 양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산소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적은 양으로 배출되는 스트록 볼륨을 원하는 곳에 채워주려면 심장박동수가 증가되어야지만 이 우리가 요구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가 돼요. 우리가 배웠죠. VO2 맥스다. 그리고 V 위에 점 찍혀 있는 게 분당. 그렇죠. 분당. 최대 산소량의 감소, 그리고 동정맥 산소차의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 자, 고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으로도 땀으로도 수분이 계속해서 손실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혈액의 점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한번 볼까요? 체내 수분 손실로 인해서 혈액이 농축된대요. 혈액이 농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수분이 적기 때문에요. 활동근의 혈류량의 감소로 근육의 피로도가 많이 오고요. 피부 혈류 감소로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이 된다. 근육의 혈류량이 감소돼서 근피로가 없기 때문에 이는 곧 그 혈류량의 감소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부산물이 젖산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이 부산물인 젖산이 없어져줘야 되는데 리무브 시킬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혈류량의 감소는 젖산 제거 비율을 감소시켜 젖산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렇죠. 피로가 쉽게 온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앞쪽에서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죠. 혈전량의 감소로 일박출량, 혈압의 감소, 순환 기능의 저하가 즉 오게 된다. 이게 수분 손실로 인한 메커니즘이죠. 자, 고온에서 생리적 수능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우리 몸이. 그렇죠. 반복되는 열 자극을 통해 체온 조절에 적응을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열 수능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피부 혈류량의 증가와 발환의 촉진으로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키기 위함이고요. 열 생리적 반응, 열 수능의 생리적 반응 현상은 혈정량의 증가, 발환율의 증가, 발환 시점의 조기와 피부 혈류량의 감소, 땀에 의한 염분 손실 감소, 세포의 열상에 의한 단백질 증가, 열상의 단백질 증가 이런 것들이 고온에서 생리적 수능이다. 자, 이번에 고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온이 마무리됐고요. 고지대로 넘어갑니다. 고지대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산소가 부족하다. 그렇죠? 가장 쉬운 예로. 자, 15, 16, 17, 18, 19, 20, 21 계속 나옵니다. 20년도 빼고 계속 나왔어요, 지금. 고지대에서 운동, 기압의 감소, 산소 분압의 저하. 그렇죠? 폐 환기량의 증가와 환기량의 증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초부의 화학 수용체의 감지로 인한 것이 폐 환기량의 증가고요. 다음 환기량의 증가, 숨 쉬는 것들 환기량의 증가는 말초 화학 수용체인 민감도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들이고요. 자, 뒷장에서 이어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리적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소 분압의 감소.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분압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동맥혈의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감소된다. 우리 앞장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헤모글로빈에 4개의 햄에 산소가 붙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된다. 이 포화도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감소된다. 환기량이 증가했다면 호흡수, 호흡기에 수분 손실이 발생된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수분이 나가게 된단 말이죠. 이 역시도 환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호흡 시 호흡기에 수분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면장애, 고산병, 그리고 고산 내부종, 그리고 마지막에 인지 능력 감소까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 있어야지만 생기는 것들이에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운동이죠. 고지대에서의 운동 반응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보다 이 표를 먼저 볼게요. 그분 심박수가 1회박출량과 심박출량이에요. 우리 기억나요? 심박수가 헐트레이트이 증가되어야지만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되어야 되지만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고지대 운동 반응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볼까요? 심박수 1회박출량, 심박출량 증가, 감소, 감소. 안정시에는요. 최대하 운동은 최대 운동이 아니에요. 최대 운동보다 좀 낮은 강도의 운동을 얘기해요. 심박수 증가, 1회박출량 감소, 심박출량 감소. 최대 운동은요. 심박수는 유지되거나 감소돼요. 그런데 1회박출량과 심박출량은 감소된다.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폐 환기량의 증가, 동맥혈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는 크게 감소 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의 감소, 당연히 이 역시도 고도에 비례하겠죠. 더 고지대일수록 더 빨리 감소되겠죠. 더 할 수 없겠죠, 운동을. 유산소 능력을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자, 고지대에 적응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수능하게 된 열수능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들에 적응하고 있는, 적응해야 될. 자, 폐 환기량의 증대가 되고요. 심박출량의 증대, 폐 확산 능력의 증대, 적혈구 생산의 증가, 적혈구의 증가,
또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돼야 돼. 그리고 조직 혈관의 증가, 말초 조직의 산소 흡착력이 증가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 고지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서랍 정리하셔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챕터이지만서도 꼭 맞고 넘어가야 될 과목입니다. 이해가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